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오랜만에 또 종목 고충 처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종목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리러 방송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세 가지 패턴에 있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슈에 있는 종목을 좀 선별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또 문의가 많으셔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올려드렸습니다. 시림과 덕성은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된 종목이고요. 지난주에 유승민 전 경선 했었을 때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 또 그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PHC와 EGDC는 이제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 진단 쪽 관련된 키트를 만들고 있는 쪽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주말 동안에 또 10만 명 넘는 그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진단 키트 쪽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학이나 제주 맥주는 먼저 이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9시에서 10시로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물가가 계속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주류 쪽 관련된 부분도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게 이제 동반적으로 이어지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개별적인 흐름에 있는 종목이고 좋은 이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종목들이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림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건축 관련된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선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다 보니까 뭐 예전에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가 어려웠었던 흐름이었죠. 9,000원대를. 근데 9,000원을 1월 25일 날 돌파를 하면서 양호하게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줄 알았지만 뭐 이내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아갔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근데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난 거지, 뭐 위에서 팔하고 밑에서 또 사고 이렇게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뭐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수익이 많이 나시진 않으셨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 쪽에 대한 호재가 한꺼번에 좀 출현이 되면서 금요일날 강세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장중에는 24%까지 상승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19%로 마감이 됐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월봉상 주봉상 보시면 그동안의 고점이라고 신고가라고 갱신했었던 이 11,850원을 장중에 돌파를 하면, 그러니까 장중에 11,500원이었죠. 장중에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추이가 형성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역사적인 신고가가 14,1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으나 3월 9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관련돼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쪽으로만 매기가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선 관련된 종목들은 먼저 이제 인맥, 뭐 지연, 학연 뭐 이런 종목들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책적인 흐름에 있는 공약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도 못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인맥, 혈연, 학연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공약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빛을 많이 못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월 9일까지는 지지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할 거다. 그게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관련된 종목은 올라갈 거고, 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매매하기가 좀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기계적인 흐름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은 추이 자체가 윤석열 후보가 좋은 흐름이지만, 뭐 대통령 선거가 시기가 이제 다 앞당겨 오면서 또 지지율이 다른 쪽 후보가 높아지면 또 그쪽으로 매기가 몰라지고, 또 다른 쪽은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뭐 에이텍도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종목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 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띄워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지만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갭을 메우는 시점이 가격적으로 딱 떨어지는 선이 10,000원이고,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고점 부근을 차지하고 있는 가격이 9,800원 정도 선이라, 이 구간 정도만 유지가 된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추이 자체가 뭐 12,000원, 13,000원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강도가 좀 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히림도 그렇고 덕성도 그렇고, 덕성은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까지 좀 실렸죠. 그런 흐름이라 17,500원을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한 모습들이었는데, 이번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20,000원 선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추이 자체는 예전에 가격을 보더라도 못해도 한 16,500원 내외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좀 러프하게 보면 16,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HC와 EGDC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제 백신 쪽, 그러니까 진단 쪽이죠. 진단 쪽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이제 10만 명으로 접어설고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는 뭐 3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서 이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세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 쪽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매기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청에서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까지는 20만 정점을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만큼 계속 증가가 되느냐, 이걸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면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래도 나름 좀 이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이, 그래도 진단 쪽 관련된 종목들은 뭐 SD바이오 센서나 시젠 같은, 그리고 랩지노믹스 같은 쪽은 그나마 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흐름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SD바이오 센서도 이게 최근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을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뭐 나름 실적이 7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700억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나름 뭐 실적은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H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 근데 이 진단 쪽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가 계속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동사에 대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좀 실린 흐름인데, 거래량이 이 앞선 거래량을 이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2,000원과 2,150원 정도만 유지가 되면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얼마까지? 한 2,500원 내외까지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은 뭐 러프하게는 1,800원 정도, 좀 짧게는 2,000원 내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노선은 1,600원은 무조건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GDC도 거의 비슷한 유형의 차트 흐름이죠.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고, 단기적으로 5,000원 정도만 잘 유지가 되면 1차적으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좀 러프하게 보면 손절은 4,000원 선 보시고, 좀 짧게 보시면 손절가는 4,3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주 맥주와 보도록 할게요. 무화과 제주 맥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저점 부근에서 실리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 세 가지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그래서 호재성 이슈가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무학이라고 하는 이 종목도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 단계가 9시에서 10시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또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그런 이제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잠깐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이 14,150원을 찍고 7,000원까지 하락을 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시 저점에서 자리를 잘 잡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1,900원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12,000원 정도만 잘 유지가 되면 앞선 고점 부근 때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은 좀 짧게 보면 10,000원을 딱 이제 가격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이라 10,000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길게 보고 좀 러프하게 보시면 한 8,800원 내외까지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 맥주도 흡사한 흐름이죠. 이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단기적인 추이는 우상향으로 좀 더 이어지면서 목표가 3,500원에서 4,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못해도 한 2,000, 짧게 보면 800원 초반이나 좀 길게 보면 2,500원 초반대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투자하시는데 참고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이 관련된 업종 말고도 다른 이제 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 최근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중심이 딱 서 있는 그런 이제 테마 종목들이니까 이 업종들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업종들이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언급을 해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 투자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